광유와 합성유 사실 RPM이 근데 광유는 비스코시티 인덱스 오일이 좋은 오일인데 피스톤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엔진 오일 하면은 일단 광유가 있고 합성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합성유가 더 좋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좋은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나는 그러지. 광유와 합성유는 성분 자체가 틀리다. 성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목적은 윤활이거든, 윤활. 최종적인 목적은 점성이야, 점성. 점성이 뭐냐면 끈적끈적한 성질이에요. 여기에 보면 시린더 헤드가 있고 피스톤이 있는데 여기에 윤활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RPM이 한 3000 RPM 그러면 3000 리볼루션 퍼 미닛 분당 회전에서 분당이 60초잖아요, 60초로 하면 50바퀴 도는 거예요. 1초 동안에 50바퀴 도는 거죠. 그러면 피스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피스톤이 되게 뻑뻑하지 않아요. 허둥허둥한데 요 사이에 윤활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마모가 될 것이냐 압축이 잘 될 것이냐 소리가 조용할 것이냐의 결정이 있어요. 근데 광유는 고온이나 고속이 됐을 때는 점도가 확 무너져서 합성유는 고온에서도 점성을 잘 유지해주는 오일이 좋은 오일인데 합성유가 광유보다는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합성유가 다 좋은데 합성유에도 종류가 많다는 거지. 그러면 오일이 종류가 뭐가 좋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요게 비스코시티 인덱스 점도 지수가 뭐냐면 온도 변화에 의한 점도 변화의 차이가 없는 거. 온도가 많이 변해도 점도가 별로 변하지 않아요. 요게 보면 우리가 오일에 보면 OW30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W 앞에 숫자는 마이너스 30도일 때의 점도. 요 30은 영상 100도실 때 점도인데 영하 30도와 영상 100도로 변했을 때 점도의 변화가 적은 오일이 비싼 오일이에요. 점도의 변화가 많다는 얘기는 고온이 되면 물처럼 흘러내려서 이 시린더 벽에 오일이 남아있지 않다. 어떤 베어링 부분에 오일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유도 이렇게 점도지수 변화가 없을까요? 광유는 점도지수 변화가 엄청 많죠. 예를 들어서 벤츠에서 어떤 스포츠카를 만들어 300km 정도 달린다라고 하면 300km 달릴 때 엔진 온도가 몇 도나 올라갈 건가? 그때 윤활할 수 있는 오일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떤 오일 메이커에서 캐스트롤이라든지 모빌1이라든지 회사에서 실험을 많이 해서 그다 첨가제를 많이 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도 점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오일을 결과적으로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오일은 싸질까요? 비싸질까요? 비싸지겠죠. 그 경주하는 차들은 단시간에 힘을 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좋기는 한데 단 지속성이 없다는 거야. 지속성이 있으면서도 점도의 변화가 저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오일, 그런 오일들이 합성유인데 OW40이 있다고 그러면 이 앞방과 뒷방이 있는데 뒷방이 작은 걸수록 겨울 같은데 유리하기는 해요. 겨울에. 그러나 좀 퍼포먼스를 위한다. 좀 극과속을 하시는 분들은 뒷방이 높은 걸 써야 돼. 온도가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같은 오일 등급이라면 뒷방이 높은 걸 쓰면 고성능에서 좋지. 합성유를 선택을 하면 엔진이 마모되지 않기 때문에 연비가 계속 좋아진다. 그 다음에 가속 성능도 좋아질 것이다. 엔진 소음도 줄을 것이다. 요즘에 HG 그랜저 같은 거라든지 요즘 나오는 차들이 시린더 블록에 헤드를 볼트로 잠궜는데 시린더 블록에 있는 나사산을 들고 올라온다고. 그거는 왜냐면 고속으로 달릴 때 엔진의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팽창을 해서 엔진 오일도 중요하지만 냉각수 관리를 잘못해서 엔진이 과열되다 보니까 시린더 블록에 있는 나사산이 밀고 올라와서 보면 막 물이 자꾸 줄고 오버히트 하는 건데 그렇게 고성능 엔진을 만들면 그보다 더 많은 견딜 수 있는 내성 있는 엔진을 만들어야 되고 요즘 차들은 CVVT라는 게 있어요. CVVT 엔진이에요, 엔진. 캠샤프트 밸리어블 밸브 타입인데 이 말은 뭐냐면 피스톤이 상사점 TDC, 하사점 BDC. 무슨 말이냐면 피스톤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 연소실에 남아있는 배기가스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기 밸브가 열려서 배기를 하고 있는 중에 흡기 밸브를 미리 열어서 여기 있는 배기가스를 다 내보내서 흡기 효율을 높여주는 것이 CVVT인데 그럼 다시 설명하면 어떤 방이 있는데 문을 하나만 열고 환기를 시킬 것이냐
막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킬 거냐에 따라, 그러니까 흡기와 배기 밸브를 동시에 열어서 강제로 CVVT라는 걸 작용해서 흡기캠이나 배기캠을 돌려서 흡기 밸브를 열어서 배기를 완전하게 시키는, 흡기 효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 CVVT를 작동시키는 게 뭐냐면 ECU가 하지만 오일 압력으로 해요. 오일 압력. 오일 압력으로 하는데 오일 그 통로에 스케일이 많이 끼면 OCV 밸브, 오일 컨트롤 밸브가 작동을 안 해. 그래서 다 막혀버려. 그러니까 오일의 성분과 질의 관계가 있어. 그래서 조금만 쓰면 OCV 밸브 이런 거 작동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CVVT도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돈이 막 15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수리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자동차는 듀얼 CVVT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좋아야 돼. 그럼 광유가 아까 그렇게 막 피스톤에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성이? 점성이 확 떨어져가지고 물처럼 돼버려, 물처럼. 아, 광유가. 그래서 시린더 벽에도 없고 베어링 면에도 오일이 없어지는 거야. 유막이 자꾸 깨지는 거지. 유막이 깨져서 비가 오는 날 아스팔트에 물기가 있잖아. 그러면 사실은 자동차가 물 위에 떠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거 마찬가지로 기계가 돌아갈 때 윤활유 때문에 떠서 돌아간다. 근데 그 유막이 깨져버리면 쇠하고 마찬가지잖아. 쇠하고 마찬가지면 절대 엔진 소리가 좋을 리도 없고 차도 잘 안 나가고 연비도 안 좋다. 합성유가 이렇게 그 좋은 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광유는 나쁜 거네요? 그럼 그러고 또 한 가지 슬러지가 많이 생겨. 그래서 오일은 광유를 쓸 것이냐 합성유를 쓸 것이냐인데, 내가 엔지니어 입장에 봐서는 합성유를 쓰고 8,000이나 10,000km 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면 돈 차이도 별로 안 나요. 단골들 중에서 뭐 에쿠스라든지 뭐 BMW 같은 것들의 어떤 거 보면 막 40만, 50만 탄 차들도 많아. 또 봉고차를 어떤 회사 사장님은 합성유만 딱 하는데 뭐 30만 대도 엔진이 고장, 엔진 소리도 조용하고. 그래서 그분은 아니 오일은 절대 합성유만 내야 돼. 합성유를 가렸더니 엔진이 30만, 40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모가 적고 엔진이 연비가 훨씬 올라갑니다. 그러면 광유는 이게 나쁜 거라고 볼 수가 있나요? 광유는 이제 이렇게 고성능 자동차에는 맞지 않아.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합성유보다는 이제 좀 가성비가 좀 있으니까 자주 갈면 좋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자주 갈면 좋다는 얘기는 나는 반대예요. 왜냐면 오일의 그 성분이 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아, 성분 자체가? 성분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약간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것들은 발로 딱 한번 밟아보면 발끝에 엔진이 벌써 틀리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죠. 점도 지수, 비스코시티 인덱스가 한 89, 90인 것들은 점도 지수가 높은 오일, 그리고 어떤 종류가 뭔지 그것만 잘 따져서 가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광유보다는 합성유가 훨씬 엔진도 오래 가고 연비도 좋아지고, 엔진 오일의 점도 지수가 높고 하는 거는 다 목적은 뭐냐면 점성이야, 비스코시티야. 높은 온도에서 점성을 잘 유지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게 관건이죠.